오늘은 신광한의 하생기우전 발단 부분. 하생이 조정의 문란한 인재선발 정책으로 뜻을 굽히며 울적하게 지내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신광환이 지은 작품집 소설집이네. 기재기이 기이한 이야기를 썼나봐요.에 실려있는 소설로 김시습의 만복사 저폭이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 한문소설이죠. 금호신화에 실려있는 이 만복사 저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자 주인공인 인간과 여자 주인공인 귀신의 사랑. 당연히 전기적이죠. 그죠? 비현실적일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인간과 귀신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걸 명혼소설이라고 합니다. 이 명혼소설이다. 근데 이 사랑이 자연스럽게 잘 되면 좋겠는데, 잘 되면 좋겠지만 그러면 또 재미가 없죠. 그래서 거기에는 장애 요소가 나타납니다. 이런 걸 우리는 결혼에 대한 장애, 혼사장애라고 하는데, 이러한 혼사장애가 나타나고 그것을 극복한 애정의 성취, 또 입신양명을 통한 욕망의 실현 등을 다룬 작품으로 주인공이 점쟁이에게 자신의 운명을 묻고 예언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여인을 만나게 된다는 점에서 우연성이 드러난다. 자, 우리가 복사라고도 합니다. 이 점쟁이 체크 들어가야 돼요. 조정의 어지러운 정치나 과거 시험의 불공정, 시대 당시 현실을 비판하고 있나요? 간접적인 풍자도 엿보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단. 고려시대 하생이라는 사람이 평원 땅에 살았다. 자, 고려시대 시대적 배경이죠. 하생. 자, 중심인물을 소개하고 있네요. 집안이 대대로 가난하고 일찍 부모를 여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조실부모라고 합니다. 자, 집안이 가난하고 부모를 일찍 여의었으니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기본적으로 출발점 자체가 늦네요. 그죠? 어찌 본다면 하생이 가지고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한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가를 들고자 하였으나 사위로 데려가는 사람도 없었고 가난하여 스스로 살아가기도 힘이 들었다. 그러나 아파트 뷰티, 모습, 외모가 준수하고 행실이 좋으며 재주가 뛰어나고 생각이 남달라. 고을에서는 그의 훌륭함을 칭송하는 이가 많았다. 한마디로 킹카네요. 당시. 그죠? 자, 이렇게 재주가 뛰어난 인물을 우리가 흔히 재자가인이라고 합니다. 재주가 뛰어난 남자 내지는 외모가 예쁜 여자, 기타 등등이에요. 고을의 수령이 그의 명성을 듣고 태학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대학원? 대학 정도가 되겠죠? 자, 뽑아 보냈다. 국립대학. 하생은 행장을 차려 서울로 출발하면서 비복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위로 부모도 없고 아래로 처자식도 없다. 위로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아래로는 마누라도 없고 자식도 없다. 4가지 요소가 다 없네요. 이런 걸 우리는 사궁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 무엇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것저것 많은 말을 하겠느냐. 특별히 할 말도 없어. 가진 것도 없는데. 그러나 옛날 한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종구는 신표를 버렸고 사마상연은 기둥에 글을 써서 약관에 모두 큰 뜻을 가졌었다. 즉 고사를 인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둔하고 느리고 부족하나, 일종의 겸손의 표현이죠. 둘의 사람됨을 경모, 마음속으로 우러러 사모하고 있었다. 누구? 종군과 사마상녀. 뒷날 출세하여 비단옷을 입고 돌아와서, 출세해서 비단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걸 우리는 4글자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금의 환향. 너희들의 영광이 될 것이니 가업을 잘 지켜 실추되지 않게 하길 바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국학에 나아가서 여러 서생들과 예능을 겨루매 그를 능가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 전부 다 뭐야? 닭이야, 닭. 근데 얘만 뭐야? 학이야, 학.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군계일학. 하생은 장원급제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고 높은 벼슬도 마음만 먹으면 오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일단 자만심이죠. 어깨에 막 뽕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어쨌거나 간에 이런 자신만만한 태도는 좋아요. 그런데 이때 조정은 이미 어지러워져 인재 선발도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인재 등용 과정이 매우 부패했다는 것을 비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건 우리가 볼 때 어때요? 그렇죠. 출세가 막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출세장애 화소 내지는 출세장애 모티프라고 합니다. 그럭저럭 4, 5년을 학사에서 늘 울적하게 뜻을 굽히고 지냈는데 왜? 자, 금방 장원급제할 줄 알았는데 뭐였어요? 4, 5년 동안 장원급제는 뭐야?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죠. 그죠? 채택은 자기가 모르던 수명에 대해 당생을 찾아가 해결하였다.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뜬금없이. 자, 옛날 한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고 토끼와 거북이가 간땡이 놓고 다른 바퀴를 하던 시절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어디에? 중국에. 그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동양에서 오리엔탈, 동양에서 최초의 역사서를 씁니다. 그 역사서가 뭐냐면 사기라는 책이에요. 그 사기라는 책에 보면 사기열전이 있거든요. 그 사기열전에 범수채택열전이 있어요. 이 범수채택열전에 나오는 채택을 인용을 한 겁니다. 채택이 길을 가다가 점쟁이를 찾아가서 이제는 뭐합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내가 언제까지 살겠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점쟁이가 당신 외모 괜찮아. 잘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채택이 얘기합니다. 잘 되고 못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몇 살까지나 살겠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명을 얘기해 줬더니 채택이 하는 말이 그 정도면 괜찮군. 그 정도면 무엇인가를 해볼 만하겠군.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채택은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은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살 수 있는가를 물은 거야. 이건 되게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무엇을 할 것인가,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을 하는 행위를 어떻게 해요? 그거를 운명에게 맡기는 거지만 언제까지 살 수 있는가는 하고 안 하고는 나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는 나한테 달린 거다라고 해서 어떤 인물의 어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간에 내가 들으니 낙타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나 보죠. 가에 점쟁이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오래 살고 일찍 죽고 복받고 화를 당하는 등 뭐야? 길흉화복 일에 대해 말해주는 것이 날짜까지 정확하게 맞춘다고 한다. 나도 그 점쟁이 가서 궁금증을 풀어보겠다. 궁금증은 왜 내가 이렇게 과거 급제가 안 되지? 무엇 때문이지? 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라고 하는 방법론적인 측면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갈등 부분에 나타난 갈등 양상을 봅시다. 하생은요, 장원급제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고 높은 벼슬도 마음만 먹으면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정은 이미 어지러워져서 인재 선발이 공정하게 되지 않은 상태였죠. 즉, 자, 이런 갈등이 나오게 된 원인은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자기 능력에 대한 평가가 너무 높아 고평가돼 있어. 그래서 자긍심을 넘어서서 아예 자만심까지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 인재 등용 과정이 개판인 사회, 이 사회가 문제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잠깐 얘기했던 부분이죠. 사마천의 사기, 사기에 나오는 범수 채택 열전에서 채택의 관상 고사 관련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은 채택은 연나라 사람이다 라고 중간 생략하고요. 부기는 내가 원래 가지고 태어난 것이고 내가 모르는 것은 수명이니 그것을 들려주시오 라고 점쟁이한테 말합니다. 그랬더니 점쟁이 단거가 말합니다. 당신은 43년을 더 살 것이오. 내가 쌀밥과 고기 반찬을 먹으며 준말을 몰고 다니면서 황금 인수를 품고 자주색 인끈을 허리에 차고 군주 앞에서 겸손하게 인사하며 고기만 먹으며 부귀를 누릴 수 있다면 까짓거 43년이면 충분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채택의 고사에서 궁금해한 것은 자신에게 부귀 영화에 복이 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살 수 있는가, 즉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어떠한 처신을 해야 하는가를 궁금해합니다. 즉 채택은 자기가 모르던 수명에 대하여 당생을 찾아가 해결하였다라고 하생이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도 그 점쟁이한테 가서 나의 궁금증을 풀어보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채택 고사와 관련 짓는다면 하생이 궁극적으로 궁금해하는 것은 부저리하고 불합리한 현실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처신을 선택할 것이 옳은가 라고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물론 점쟁이를 찾아가는 장면은 분명히 운명론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운명론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나 하생은 자신에게 이미 정해진 운명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신광한의 하생기우전 발단 부분이에요. 하생이 조정에 문란한 인재선발 정책으로 뜻을 굽히며 울적하게 지내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